고현정은 한국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이지만 그녀의 삶은 화려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언급할 때 대중은 그녀의 인상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그녀의 눈 뒤에 항상 숨겨진 깊은 슬픔도 기억합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실패한 직장 생활도 대중의 비난도 아닌 삼성그룹 창업자의 손자인 정용진과의 결혼 생활 파탄으로 인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잃은 것이었다. 유망한 여배우였던 그녀는 많은 사람이 꿈꾸는 결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재벌의 며느리로서의 삶은 동화와 같지 않다. 고현정은 8년간 함께 살면서 사랑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될 권리도 잃었습니다. 그녀의 두 자녀, 정혜인과 정혜찬은 시댁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고통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아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텔레비전에 나와 울곤 했습니다. 고현정은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두 자녀를 공개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족에게 너무 통제를 받아 자녀들과 연락을 하거나 선물을 보낼 수 없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는 상실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문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직업이 아무리 뛰어나고 명성을 아무리 많이 얻더라도 아이들을 볼 수 없고 돌볼 수 없다면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두 자녀에 대한 질문을 받은 희귀한 인터뷰에서 고현정은 씁쓸한 미소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현정은 1989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는 그녀가 연예계에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됐다. 그녀는 우아한 아름다움, 날카로운 눈, 매력적인 성격으로 빠르게 위대한 감독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현정은 초창기에는 몇몇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한국 TV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 64.5% 기록을 기록한 영화 모래시계 1995에 출연하면서 진정한 스타가 되었다. 이 영화로 그녀는 김치의 나라에서 최고의 여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기가 상승하던 무렵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포기하고 정용진과 결혼하겠다고 발표하여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중에게 후회스러운 일이었지만 모두가 그녀가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고현정의 수년간의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재벌가의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유명한 스타가 아니라 남편 가문의 엄격한 규칙에 얽매이는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론에 출연하는 것도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화려한 우리 속에서 살았고 그곳에서는 명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결혼 생활이 끝나자 고현정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 직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아이. 고현정은 이혼 후 연예계에 복귀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녀의 남편 가문은 너무 강력해서 제작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녀가 쇼 비즈니스에 복귀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덕여왕 2009, 대물 2010 등의 대작 드라마로 돌아왔다. 그녀는 영화 선덕여왕에서 미실 역을 맡아 권위 있는 대상을 수상하고 한국 영화계에서 다시 한번 그녀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눈물로 가득 찬 나날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 때문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자랐을 때 어머니를 TV에서 보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바람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현정은 10년 가까이 스크린에서 멀어진 후 다시 연기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국 여배우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전 남편의 가족으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했지만 자신의 지위를 되찾고 한국 영화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3년 이혼 후 고현정은 연예계에서 멀어졌다.
삼성 가문의 권력에 대한 그늘이 크게 드리워져 많은 제조업체가 그녀와 협력하기를 꺼립니다. 일부 영화는 처음에는 그녀를 주연으로 캐스팅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주요 경제 강대국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인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작은 역할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감히 맡지 못하는 프로젝트에 출연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영화 선덕 여왕으로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영화는 그녀의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화에서 그녀는 악당 미실 역을 맡았지만 주인공보다 관객들에게 더 사랑받는다. 그녀의 지성, 예리함, 강렬한 눈빛은 미실이 한국 TV 역사상 최고의 악당 중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44.8%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고현정은 다시 정상에 오르고 한국 TV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2010년 영화 대물에 출연하며 한국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TV 여배우가 되었으며 1회당 최고 수입은 5,500만 원이었다. 이 영화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고현정이 그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연기해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극적인 결혼으로 인해 잊혀진 여배우에서 고현정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프로듀서, 감독, 심지어 젊은 배우 세대까지도 그녀의 재능과 용기를 존경합니다. 고현정의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한국 TV 산업의 가장 권위 있는 상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여배우 스킨케어북 고현정의 텍스처, 이틀 만에 3만 부 매진 그녀는 화면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뷰티 아이콘이기도 하며 많은 화장품 브랜드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스킨케어 책은 큰 인기를 끌었고 수천 명의 여성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현정과 정용진은 고현정이 배우로서 전성기를 맞았을 때 만났다. 정용진은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젊은 사업가로 두 사람의 사랑은 언론에서 꿈같은 러브스토리로 극찬을 받았다. 그녀는 1995년에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쉬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같은 부유한 집안에서 며느리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남편 가족의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했으며 점차 자신의 집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족에게 통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나 전 동료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점점 답답해졌고 8년 후 결혼 생활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고현정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잃었습니다. 삼성 가족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녀가 아이의 양육권을 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녀가 매일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상실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해지더라도 고현정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울 수 없다. 고현정은 정용진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었다. 정해찬 아들 1998년생, 정혜인 딸 2000년생. 이혼 후 그녀는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그녀가 선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남편의 가족이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인터뷰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고현정의 자녀인 정혜인과 정혜찬의 삶은 항상 미스터리였다. 삼성 가문은 구성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이혼 후 고현정은 자녀를 만날 권리를 완전히 잃었고 대중 역시 그녀와 두 자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정혜인과 정혜찬은 확실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고급 교육을 받았으며 뚜렷한 직업 경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어머니의 따뜻함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질적인 것만으로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애정으로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고현정의 두 자녀는 남편 가족이 아이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이후로 수년 동안 어머니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스스로 엄마를 찾을 수 없었고 삼성가의 엄격한 통제는 고현정의 모든 노력을 무산시켰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은 자라나고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됩니다. 고현정의 이혼 사건이 있은 지 몇 년이 흐른 가운데 고현정의 딸 정혜인이 자라면서 어머니와 연락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유출되었습니다. 정혜인은 성인이 되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는 소녀는 단지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라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강제로 그녀를 떠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정혜인은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로 마음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삼성가의 영향력과 권력 때문에 그녀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지만 이 정보는 대중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을 권리는 박탈당한 아이들. 그게 과연 만족스러운 삶일까요? 만약 다시 어머니를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정혜인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엄마, 괜찮. 엄마, 괜찮.